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유용한 글자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주팔자는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 저는 도사가 아니라서 저 먼 우주 얘기라든지 뭐 국가적인 큰 사안이라든지 난 모르겠어요. 단순히 인간의 삶은 어떠하리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잘 사는 못 사는가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철저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팔자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유용한 글자와 반가운 글자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양이 강하다 하면 음을 갖다가 쓴다고 했는데 음의 종류가 너무 많았죠? 예? 그게는 거의 다 반가운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반가운 글자인데 그 중에서도 조건을 맞추는 것은 유용한 글자라는 거예요. 유용한 글자는 몇 개 안 돼요. 즉 유용한 글자만 딱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반가운 글자로 처리를 시켜버리면 되죠. 그 많은 글자가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글자만 잘 알고 있으면 즉 판단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용한 글자를 각 일간별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갑일간이 있는데 이 갑일간도 봄의 조건이냐, 여름의 조건이냐, 가을의 조건이냐, 겨울의 조건이냐에 따라서 다 유용한 글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이 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불을 피우는 데 필요한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자, 나무인데 이 나무는 자, 크죠? 불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 즉 자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도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끼가. 그 도끼는 뭐냐면 경이나 아니면 지지로 내리면 원숭이 신자라는 거예요. 원숭이 신자. 자, 그러면 나무를 도끼로 쪼갰어요. 그대로 두면 얘들이 뭐 해요? 삶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얘들의 소용은 뭐냐면 인간의 삶에서 불을 필요하는데 필요한 거라 했단 말이에요. 불. 그 불은 뭐냐면 정이라는 거예요. 정. 그렇죠? 그래서 요 갑을 보는 순간 갑은 경과 정이 이놈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 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봄에는 어떻게 돼요? 봄에 병이 장생을 해요? 안 해요? 인월에 병이 장생을 하죠. 태양에서 에너지원을 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에너지를 알고서 축월달에 푹 떴다가 인월에 뾰족히 새로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뭔가 따뜻한 에너지원은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원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봄에는 나무들끼리 봄이 봄을 만났으니 나무들끼리 나무는 많겠죠?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나무도 있고 에너지원도 있다. 그러면 나무들이 필요한 거는 도끼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끼만. 자, 그래서 봄에 필요한 거는 경이나 원숭이 신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필요하더라.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여름이 왔어요. 여름은 사움이죠. 이글이글. 너무 더워요. 자, 지구에는 물과 흙이 있다고 했죠. 나무들이 너무 더우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물이. 그래서 여기서는 수가 필요한 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여름의 갑은 더운 계절이다. 그래서 비가 내려야. 자, 비라는 것은 개를 뜻하는 거예요. 비는 개를 뜻하고 임은 큰 강물로 비유를 해요. 강물. 자, 더운 여름이니까 비 내리면 식물이 잘 자라겠죠. 맞죠? 네.
잘 자라는데 그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강물이라도 있으면은 수원지가 있으니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수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수로. 자,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을은 경과 신이 세력을 가져요? 못 가져요? 가을이잖아요, 이게. 얘가 가을입니까? 가을 아닙니까? 가을이죠. 가을이 가을을 만났는데 간목이 가을, 요거는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뭐가 필요로 하겠어요? 예? 셋 중에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예? 가을에는 이 경과신이 채워졌잖아요. 네. 나무가 이미 커왔다라는 거예요. 커왔다. 다 큰 나무가 도끼도 있는데 그 다음에 얘가 소용이 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필요한 건 얘만 필요로 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화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화가. 자, 그 다음에 겨울은 춥죠? 나무가 얼어 죽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로 하겠어요? 그렇죠. 화가 필요하다. 화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월의 계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월의 계절. 즉, 자기 팔자. 월의 계절이, 즉, 봄일 때는 뭐가 돼요? 인묘진월일 때 간목이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뭐가? 양이 강하다면이라는 조건이에요. 인묘진의 봄이 양이 강하다면 무엇이 필요로 하겠다? 경이나 신이 있으면 이것을 무조건 유용한 글자로 먼저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여름에는 4, 5, 미월의 양이 강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양이 강한 조건. 자, 그럴 경우에는 가을과 겨울 중에서도 뭐를 더 쓰겠다? 겨울인 글자인 수를 임이든 개든 해, 자, 축의 글자를 우선하여 유용한 글자로 쓴다라는 거예요. 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가을이다. 가을이면 신월, 유월, 수월이 되겠죠. 수월의 갑인데 이게 음이 강한 조건일 경우에 양이 들어와야지 얘가 보조를 맞춰 살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양이라는 조건이 봄도 있고 여름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름의 글자인 병정이나 사오미라는 글자가 연월에 들어올 경우에 이것을 우선하여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럼 겨울 요 간목만 하면 다 알아요. 자, 겨울은 해자축월이 되겠죠. 해자축월의 간목이 음이 강한 조건일 때 양이 들어와야지 뭔가 소용이 생기잖아요. 추운 겨울에 이 간목이 살라니까 봄보다는 여름이, 즉 병정이나 사오미가 연월에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해서 이것을 일컬어 유용한 글자라 한다는 거예요. 유용한 글자.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연월에 있을 때 유용한 글자인데 연월은 아니고 일시에 가도 써요. 근데 연월에 바로 쓸 수 있는 건 유용한 글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물과 식량인데, 네? 자, 요거는 뭔가 이거는 다른 애들보다 조건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틀리다. 일단 조건이 틀리다. 조건이 틀리고, 조건이 틀리는 게 아니라 사용이 틀리다고 표현했어요. 사용이 틀리다. 사용이 다르다. 자, 여기까지만 개념을 잡아두세요. 아, 다른 것들, 갑이라든지 병정, 그 다음에 무기, 경신, 그 다음에 임계는 여기 특수한 조건들은 나머지하고 다르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자, 그러면 봄에 갑을 했고, 자, 을은 뭐예요? 을은 곡식이라고 했어요. 곡식. 그죠?
즉 여기에 보면은 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병치료에 이용되는 약초나 식품이라는 거예요. 약초나 식품. 곡식하고 그대로 같아요. 그다음에 약초도 된다. 자,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사계절 계속 다 있어줘야 돼요? 아니면 한 계절만 있으면 돼요? 곡식은 우리 하루에 3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한 끼만 안 먹어도 배 엄청 고프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계절 사용되는 뭔가 다른 일간하고 뭔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틀리더라. 그것만 개념을 잡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계절이 항상 필요한데 얘는 햇볕과 비를 맞고서 무럭무럭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에는 여름의 글자가 유용한 글자가 되고 더울 때에는 어떻게? 겨울의 글자가 유용한 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을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거는 뭐냐면은 더운 에너지 원과 물을 굉장히 을목은 소중히 한다라는 거예요. 자, 봄에는 목은 많고, 그죠? 그죠? 얘는 뭘 받아야지 잘 클 수가 있어요?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을. 봄의 식물은 무엇을 받고 자란다? 햇볕을 받고 자라나죠. 그죠? 그래서 봄에는 이거는 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가. 을을 사용이 아니에요. 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가. 자,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더워 죽겠죠? 그러면 뭐를 필요로 하겠다? 물을 필요로 하겠죠? 네. 참고로 순서를 더 둔다면 빗물을 더 우선시하고 강물을 차선으로 둬요. 근데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여름은 무조건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가 필요로 하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 때 피서를 어디로 갑니까? 사막으로 갑니까? 저기 계곡이나 바닷가로 갑니까? 에? 물가로 시원하게 시원한 곳을 찾아가죠. 자,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름에는 무조건 다 수가 필요해요, 수가. 자, 그 다음에 가을에는요. 가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간목과 차이가 나요. 간목은 가을에 경을 쓰기 때문에 화를 썼고, 여기서부터는 가을에는 추상살초, 을목은 1년생 풀이잖아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을목은 어디에서 장생하죠? 오에서 장생을 하죠. 화기의 기운을 더 반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 다음 겨울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는 겨울에도 얘는 무조건 화 아니면 수라고 했어요. 화 아니면 수. 답은 제가 적어놨어요. 컨닝하시라고. 뭐 필요하겠다? 화가 필요. 한번 다시 정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을, 그 다음 병을 봅시다. 병. 병은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 에너지,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태양에서 뭐가 나옵니까? 햇볕이 나오죠. 그죠? 이 햇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상에 있는 동식물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강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병을 보는 순간 이 수라는 것, 수 중에서도 임수나 해수 같은 큰 강물이 문명의 시작점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병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봄에는 뭔가 에너지원이 쫙쫙 내려쬐면서 식물들을 막 키워 올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반가운 글자가 뭐겠어요? 물이 가장 반갑겠죠. 여름에도 물이 없으면 뭐가 되겠다? 사막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술을 반긴다라는 거예요. 가을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도 물 쫓아가는 거예요. 얘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겨울이 문제인데, 겨울에는 이게 뭐냐면 병이 어디에서 장생을 하죠? 인에서 장생하죠. 그래서 병을 보조하는 나무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 그 다음에 정으로 가볼게요. 자, 정은 뭐냐면, 정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라고 했죠, 불. 인간이 생활하면서, 왜? 그러니까 정을 우리가 촛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촛불이 뭡니까? 뭔가 밝히는 거잖아요. 우리 음식을 할 때도 불이 있어야지 해 먹어요, 못 해 먹어요? 해 먹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요 갑목을 할 때 뭐였어요? 아, 갑과 경과 신과 갑, 경, 정이란 놈은 뭔가 요게 무리를 짓는구나. 얘들이 섞여야 소용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갑에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정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도. 그냥 불이라고 합니다, 불. 난방에 필요한 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때, 봄에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목이 있죠? 그 다음에 따뜻한 태양의 기운도 있어요, 없어요? 봄에는. 봄에 햇볕이 따뜻하니까 나른하게 졸립다 아닙니까? 지금 봄이 아니라서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다? 경이나 원숭이 신자가 필요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겠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덥죠? 자, 참고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름은 무조건 물이 필요해요. 무조건 물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을에는요. 가을에는 경이 갖춰졌죠? 나무도 무럭무럭 자라왔죠? 아니죠? 정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가을은 있고 그럼 나머지 필요한 건 뭐겠다? 목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가을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도 마찬가지로 이 병정이라는 게 자기를 그대로 잘 안 써요. 그래서 겨울에도 목의 글자가 유용한 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용한 글자. 자, 그 다음에 무로 가봅시다. 무. 자, 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집 짓고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집은 햇볕이 잘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그죠? 무를 볼 때 우리가 집 짓는 땅이에요. 집 짓는 땅. 집 짓는 땅에는 뭔가 햇볕도 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불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화와 목과 그 다음에 물, 이 수가 이 무에서는 굉장한 조절자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조절자. 자, 그래서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봤을 때, 자, 봄에는 햇볕도 있고 나무도 있죠. 그죠? 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다?
햇볕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 그렇죠. 수가 필요로 하더라. 자, 여름에는 자, 땅도 물이 없으면 갈라지죠. 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가을에는요. 겨울을 날려면 집에 무엇을 준비를 하죠? 예? 옛날에 우리 자 연탄 난로 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겨울 오기 전에 뭐부터 들려나요? 그죠? 연탄 들려면 여기다 나무 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이. 가을에는. 겨울에는요. 볕이 들어와야 돼서 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가. 자, 그 다음에 기로 와서 기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식물을 기르는 논이나 밭이라는 거예요. 논밭. 즉, 얘는 뭔가 곡식하고 의미가 곡식이 있어줘야지 얘가 소용이 되겠죠. 그죠? 참고로 밭에 농사 1년만 안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기능이 상실하죠. 그래서 요 기라는 놈은 목과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천간합이 갑기가 나오죠. 그죠? 자, 무는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게가. 수를 필요로 하니까 무는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까? 자, 어쨌든 요 논에는 이런 곡식인 목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만 힌트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자, 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봄에 논에 무엇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예? 그죠. 새싹을 심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다? 목이 필요하겠다. 여름에는 물이 필요하겠죠. 물이 무조건 더우니까. 이거 수. 자,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는요.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다? 그죠? 온열 땅끝에 무엇이 자란다? 그죠? 화가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겨울에는요. 겨울에도 얘가 실제로는 목이 있어줘야 돼. 씨앗이라도 뿌려져 있어야 다음에 어떻게 된다? 논이나 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이. 이해 가시죠? 네. 자, 경은 이제 도끼라고 했어요, 도끼. 맞습니까? 네. 즉, 도끼라는 말은 또 한편은 농기구라는 거예요, 농기구. 즉, 이걸 쇠라잖아요, 쇠, 금속. 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기구를 만듭니다. 자, 지금 최첨단 문명이 아니에요. 과거에 돌아가서 철저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호미를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비교할 때 뭐가 필요하면 화가 굉장히 필요로 하겠구나. 그러면 쇳덩이에 불만 갖다 대면 얘가 흐늘흐늘 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렇죠? 재련의 과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담금질 과정을 물에 칙 넣어가지고, 그죠? 막 강도와 경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뭔가 수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겠구나.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이놈은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앞에서 갑할 때 뭐하고 얘가 친구였어요? 경이
뭐하고 친구였어요? 정은 했고 그러니까 목이 필요하겠죠. 이 경을 보는 순간에 얘한테는 첫 번째 재련의 과정을 있어야 되니까 화. 그 중에서도 어떤 화가 더 좋다? 정화가 더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담금질을 해야 되니까 물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낫을 만들었습니다. 자 세로는 요까지만 딱 만들죠. 낫을 만들었다면 세로는 딱 요까지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로 해요?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줘야 얘가 제 용도를 채우잖아요. 그죠? 목이 꼭 필요로 하겠죠? 철저히 인간이 사용하는 사물이라든지 인간이 쓰는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보시라.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시 나눠서 본다면 봄에는 나무가 많다, 적다? 봄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재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름에는 계속 달구어지면 쇳덩이도 녹아버리겠죠? 뭐가 필요로 하다? 수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수가. 그 다음에 가을에는요. 가을에도 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재련을 시켜야지 얘를 쓸 거 아닙니까? 다듬어야지. 그래서 화가 필요로 한 거예요. 겨울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목이 필요해요. 목이. 이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암기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암기사항.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으로 가볼게요. 자, 신은 아까 앞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패류 조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강이라는 문명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렵 생활 이전에 농경 생활에서 보는 거예요. 농경 생활. 아까 인간의 관점이랬어도 인간의 관점 중에서도 철저한 농경 생활이에요. 농경 생활. 농경 생활. 그러니까 우리 이 명리가 나온 게 보면 절기가 나오고 이런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철저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막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될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면용치술 해가지고 뭐 용진자가 몇 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가뭄이 들고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것도 점쳤었어요. 그거 마찬가지. 철저히 농경 생활의 근거를 두고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이것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 관찰하면 강가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어패류라는 거예요. 어패류. 자, 어패류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어패류는. 그렇죠. 물을 떠나서 얘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겨울이 돼서 강물이 꽁꽁 얼어버린다면 조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조개 냉동시키면 죽습니까? 삽니까?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뭐가 필요로 하겠다? 얘는 따뜻한 불이 필요로 하겠죠. 자, 그러면 불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 임수가 필요로 더 위험합니까? 임수가 조개가 빗물 맞고 삽니까? 강가에서 삽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괜히 구분 짓는 순간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 지어 놨을지 몰라도 제가 아주 단순화 시켜서 해드리잖아요. 단순화. 이것만 하면 더 쉬워요, 이게. 그죠? 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자, 이 어패류는 봄이 돼도 뭐가 필요하겠다? 그죠? 여름에는 더더욱이 수가 필요하고, 가을에도 수. 아이고, 천재시다. 이제 금방금방 나요. 겨울에는 강물이 얼면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겨울에는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다. 자, 그 다음에 임으로 가볼게요. 임. 임은 큰 강물이라는 거예요. 강물. 물은 한 곳으로 모이죠. 그죠? 물은 메말라야 됩니까? 항상 차 있어야 됩니까? 물은 항상 차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요. 흐른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수는 무조건 흘러가는 삶이에요. 흘러가는 삶. 자, 임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마시는 강물이라고 했죠. 강물. 강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하늘에서라도 비가 내려야 된다, 안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래서 개수를 좋아한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아, 그냥 물 필요하다. 그죠? 불 필요한 게 아니라 물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강물도 얼어 있으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깨서 녹여야 사용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 임수도 봄에도 얘도 수가 필요로 하고, 여름에는 더더욱이 수가 필요로 하고, 가을도 수가 있어져서 계속 차고 흘러서 넘쳐야 되니까 흘러가는 삶으로 수가 필요하고, 마지막 겨울에는 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야, 북극에 가서 물이 없잖아요. 북극에는. 그때 얼음을 어떻게 한다? 녹여서 사용하잖아요. 식수로. 그거 마찬가지로. 아, 겨울에는 화가 필요로 하는구나. 쉽죠? 한 분만 쉬우신가 보네. 자, 이제 마지막 개. 다 와갑니다, 이제. 개수는 빗물로 보시면 돼요, 빗물.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빗물이 없으면 곡식이라는 게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큰 강물조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눈이나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요번에 저 뉴스에 나더만요. 우박 그 이만한 거 그죠? 막 자동차도 다 부수고 식물들도 다 죽고 보시죠? 아, 그러니까 뭔가 우박이나 눈 내리면은 이때는 뭐가 안 좋구나. 요거 이제 그것만 힌트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수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빗물이라는 것도 운동성이 좀 떨어져 내린다, 흐른다라는 거예요. 흐른다. 그죠? 흐른다. 그래서 봄에도 수가, 지역화를 하려면 수가 필요로 하고, 여름에는 더더욱이 수가 필요로 하고, 가을 또한 수가 필요로 하고, 겨울에는 눈이나 우박이 되니 지역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통보감 보면 그래요. 인월의 개수는 무엇을 이용하고 무엇을 보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외울 게 어마무시해져요. 아, 그걸 다 외우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다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단순하게 이것만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뭐, 120까지가 몇 개로 줄었어요? 싹 4개로 나누기 4를 하면은, 그죠? 확 줄었죠?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자,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 옆에 이렇게 표 만들어 놓은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불, 병정, 무기, 경신인게 쫙 컨닝 페이퍼를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자, 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잘립니까?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는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컨닝 페이퍼에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요거를 핸드폰에 찍어 가지고 다니셔도 좋고, 아니면 조그마한 표를 만들으셔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도 컨닝 페이퍼로 쓰시면 돼요. 컨닝 페이퍼. 자, 봄에는 간목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 경과 신을 필요로 한다. 자, 여름에는 수. 참고로 아까 쫙 본 것 중에 외우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다 여름을 그냥 수로 적으시면 돼요. 이 수를 필요로 안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자, 여름 해결이 끝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신인계의 특수성에 의해서 조개든 물이든 다 봄, 여름, 가을까지 다 수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 그 다음에 얘들은 겨울에는 녹에 얼면 안 되니까 화. 아, 외울 게 확 줄었어요. 맞죠? 네. 나머지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만. 자, 가을에는 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화야 되니까 화가 필요로 하다. 겨울에도 화가 필요로 하다. 그죠? 을은 봄에 화가 필요로 하고, 가을에도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도 화가 필요로 하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병은요, 그냥 더우니까 수. 그 다음에 뭐 필요로 하다? 목. 나를 보여주는 목. 그 다음 정은요. 정은 요 간목과 물이 지으니까 경과 신이 필요로 하고, 가을에는 목과 목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나죠? 야,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 차이가.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에는 수가 필요로 하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땔감인 가을에는 목이 필요로 하고, 그죠? 겨울에는 따뜻한 화가 필요로 하더라. 그죠? 기는 여기에 뭐가 필요로 했어요? 목이 필요로 하다 했죠. 여기는 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무기는. 그 다음에 기라는 놈은, 네, 전답이라서 목이 필요로 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경은 재련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화가 필요로 하겠죠. 가을에도 뭐가 필요로 하다? 화가 필요로 하다. 그죠? 겨울에는 목이 필요로 하다. 자, 이렇게 해서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것만 해드리면 시원섭섭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팁이 들어가요, 팁. 자. 자, 이렇게 해서 유용한 글자가 어려운 것 같았는데 정리해보니까 야, 별거 아니다. 이제 나오시죠? 네. 이걸 설명을 안 듣고 혼자서 연구해서 알려고 하면 박 터집니다.
지금은 그냥 신선한 우유를 바로 배달해 드셨기 때문에 아이 쉽다 이러시는데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정리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이 들어갑니다. 피나는 노력. 자,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보면 해석이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왜 해석이 다 안 되냐면 확장 논리가 있어요. 확장. 자, 요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논리고 이제 확장 논리가 있어요. 확장 논리. 자, 확장 논리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지지의 환경으로 쓴다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이라는 공간이 있죠. 그죠? 네. 자, 이걸 우리가 봄을 제가 목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름을 제가 화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가을은 금으로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해자축은 겨울, 즉 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 토도 마찬가지로 예? 네. 진도 봄이에요. 네. 이걸 따로 떼놓고 보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미도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도 가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도 겨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쳐서 항상 생각하시는 개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개념이 안 돼가 저는 자꾸 이걸 따로 해석하니까 막 충돌이 일어났어요. 정립은 안 되니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무리 지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이잖아요. 여름. 예? 여름인데 가을의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숨어 있는 글자를 쓰는 논리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원숭이 신자가 어디에서 장생을 하죠? 사에서 장생을 하죠. 그럼 여기에도 사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는 어디에서 장생을 해요? 신이죠. 근데 같은 음음이잖아요. 그죠? 참고로 이 겨울에 쓰이는 용도가 원숭이 신자도 잘 쓰여요. 겨울에서 중요한 글자로. 그 다음에 이는 해가 될 것이고 사는 이것도 여름의 글자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봄이라고 해서 돼지 해자도 이쪽에 즉 해중에서 뭐가 장생해요? 간목이 장생하잖아요. 간목이. 예. 그래서 이것도 봄의 무리로 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묘진이었으면 해를 사용한 그렇죠. 예. 해중의 간목이라는데 저는 해중의 임목을 사용한다 해요. 해중의 임목을 사용한다. 숨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숨은 글자. 해가 있으면 그걸 쓴다 이 말이에요. 해중의 임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해중의 임목을. 해중의 임목. 네네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화가 굉장히 소중한 글자일 때 을목이 가을이다. 예, 예. 가을의 을목이 굉장히 소중한 글자가 뭐예요? 가을에 임목이. 예, 유용한 글자가 화잖아요. 네. 화인데 사오미가 없어. 범인자가 있어. 그럼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을을 써야 된다. 그러면 금이 봄의 간목이다 했을 때 예, 봄의 간목이다 했을 때 꼭 신유술, 경신만 쓰는 게 아니라 사 중에 뭐가 있다? 신금이 들어있다고 보고 이것도 쓸 수가 있다라는 논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안 해도 아시겠죠? 임수가 들어있으니까 즉 해수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수가. 이게 유용한 글자의 확장 논리라는 거예요. 유용한 글자의 확장 논리.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의는 다시 또 시간이 또 걸리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5분간 휴식 있죠? 네, 5분간 휴식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